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양계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전세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제5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단순히 싸게 들어가는 공고가 아니고요. 서울에서 무주택으로 거주 중인 분들, 특히 청약통장이 있고 소득 자산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꼼꼼히 봐야 하는 공고예요. 장기전세주택은 조건이 조금 복잡한데요.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고 공사 건설령인지 서울시 매입형인지에 따라 순위도 다르고 신규 공급인지 재공급인지에 따라 입주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는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단지가 나왔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청약 신청 후에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신청 전에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본인 조건에 맞는 순위와 단지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제50차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일은 26년 4월 27일 월요일이에요. 이 날짜가 중요한 건 대부분의 자격 판단 기준일이 바로 이 모집 공고일이기 때문이거든요. 무주택 여부, 서울 거주 여부, 세대 구성, 소득, 자산, 청약 통장 등등을 기본 기준이 되는 날짜가 26년 4월 27일이에요. 청약 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순위 접수는 2026년 5월 13일 수요일부터 5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2순위 접수는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하루예요. 3순위와 4순위 접수는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하루입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2026년 6월 12일 금요일이고 서류 제출은 2026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우편 접수이고요. 최종 당첨자 발표는 26년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계약 체결은 26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고요. 선순위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후순위 접수는 아예 접수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공고문에서는 신규 공급단지는 모집 세대수의 300%, 재공급 단지는 모집 세대수의 250%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2순위니까 금요일에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1순위에서 이미 마감되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드시 SH 홈페이지에서 순위별 접수 가능 여부를 그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이 원칙이고요.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에 한해서 방문 청약이 가능해요. 방문 청약은 선착순이 아니고요. 그래서 굳이 새벽부터 줄 설 필요는 없지만 방문 청약 현장은 대기 시간이 길고 상담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공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신규 공급이에요. 이번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이고 총 125호 공급이에요. 그중 일반 공급이 110호, 우선 공급이 15호이고요. 신규 공급 단지는 대표적으로 엘리프 미아역은 49, 59, 74, 84제곱미터가 나오고 힐스테이트 동작 시그니처는 45, 50, 59제곱미터가 나오고요.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는 4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지와 면적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엘리프 미아역 49제곱미터는 약 3억 8천 64만 원이고요. 59제곱미터는 약 4억 9,374만 원. 84제곱미터는 약 6억 606만 원 수준이에요.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잔금은 입주 시 90% 납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공급이요. 공고문에 따르면 예비 입주자가 선정되면 공가 발생 시 빠른 순번으로 입주 대상이 되고 이미 대기 중인 예비 입주자가 있으면 그 다음 순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비 입주자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유효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바로 입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공가가 나도 앞순번이 있으면 기다려야 하고요.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선호하지 않는 동이나 호수가 배정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신청 자격이요. 이번 공고의 기본은 무주택 서울 시민이고요.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고 한 세대에서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서 각각 신청하거나 인터넷과 방문으로 중복 신청하면 모두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시고요. 이번 공고의 자산 기준은 면적이나 유형, 순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기준은 총 자산이 6억 6,200만 원 이하고 자동차는 4,542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가산될 수 있어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이면 총 자산 기준은 7억 2,800만 원까지, 자동차 기준은 4,996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해당 출산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 자녀 1명과 그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총 자산 기준이 7억 9,400만 원, 자동차 기준도 5,451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이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면적과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60제곱미터 이하 공사 건설형이나 서울 리츠 3호의 경우는 1순위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서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하고요. 60제곱미터 이하에는 소득이 70%를 넘지만 105% 이하라면 청약통장 조건에 따라 3순위 또는 4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이때 청약 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 6회 이상이면 2순위가 되고 그 외에는 3순위로 나뉩니다. 84제곱미터 초과는 조금 다른데요. 청약 예금에 가입해서 2년이 지나고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을 채워야 1순위가 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이상, 102제곱미터 초과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서울시 매입형은 또 다른데요. 50제곱미터 미만은 청약통장보다 거주지 순위가 중요하고요. 신청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살면 1순위, 연접 자치구에 살면 2순위, 그 외 서울시 자치구 거주자는 3순위입니다.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매입형은 소득 105%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 기준을 보면서 청약 저축 납입 횟수 24 이상이면 1순위고 6회 이상은 2순위, 그 외는 3순위예요. 60제곱미터 초과 매입형은 소득 150% 이하고 맞벌이 200% 이하 기준이고 청약 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나뉩니다. 이번 공고에서 꼭 봐야 할 부분이 출생 자녀 가산이에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가산이 되고요. 해당 자녀가 1명이면 소득 기준이 10% 가산되고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가 가산되는 거죠. 또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1명과 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가 함께 있는 경우도 20% 가산이 적용이 돼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출생 자녀에 따른 소득 자산은 맞벌이 소득 기준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기준인 200%를 적용받는 것이고 여기에 출생자녀 가산을 또 더해서 220%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 신규 공급에는 우선 공급 물량도 있는데요. 우선 공급은 60제곱미터 이하 서울시 매입형에서 적용되고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에요. 이번 우선 공급은 15호, 15호고요. 엘리프 미아역 59제곱미터의 2호, 힐스테이트 동작 시그니처 45, 50, 59에도 물량이 있고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43제곱미터에도 우선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우선 공급 신청자는 모두 1순위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하고요. 신규 공급단지는 준공 일정에 따라서 계약 후에 입주 시기가 개별적으로 안내가 됩니다. 재공급단지는 26년 12월 이후에 입주 예정이지만 세대 하자 점검이나 공급 보류 등의 사유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고요. 또 일부 단지는 준공이나
등기 정리가 지연이 되면 입주가 늦어질 수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서도 SH는 공공주택 사업자로서 준공 일정이나 대출에 관여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마련은 본인이 먼저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두 번째는 공고일 기준이 중요한데요. 이번 공고일은 26년 4월 27일이고요. 자격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된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정보는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되고 현재 기준으로 바꿔달라는 식의 소명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청약 신청 후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가점이나 신청 자격, 단지, 면적, 공급 유형을 잘못 넣으면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없어요. 우선 공급 대상자가 실수로 일반 공급을 신청해도 변경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서울 리츠 3호 장기 전세 주택은 최초 입주 연도를 확인해야 해요. 서울 리츠 3호는 법정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부터 20년이 만료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별로 최초 입주 연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공급은 바로 입주가 아니에요. 재공급은 예비 입주자 모집 방식이기 때문에 공과가 생겨야 순번이 돼야 입주할 수 있어요. 기존 대기자가 있으면 그 뒤로 순번이 부여되고 유효 기간 내에 입주 안내를 받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입주 후에도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갱신 시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입주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입주 자격 유지 조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공고는 무조건 신청하세요가 아닙니다. 좋은 공고인 건 맞지만 예비 입주자인지 실제 공급인지 정확히 따져보고 신청하셔야 하고요. 특히 신규 공급은 입주 시기와 준공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요. 재공급은 예비 입주자 방식이라 기다림이 늦어질 수 있어요. 또 전세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해도 주요 단지는 보증금이 수억대이기 때문에 계약금 10%, 잔금 90%를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잔금 마련과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제50차 장기전세주택 공고는 서울에서 무주택으로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단지나 본인 조건이 애매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